치료의 방향이 아예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으로 촬영해 오게 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스카이 동물 메디컬 센터 원장 문종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물병원에 내원하시기 전에 보호자님들께서 미리 체크하시면 굉장히 좋은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려동물이 아파서 이제 동물병원에 내원하시게 될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어느 정도는 보호자님께서 미리 준비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은 치료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다 보니까요. 보호자님께서 미리 병원에 오시기 전에 확인하시고 내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 환자가 내원을 하게 되었을 때 대체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내복약이 처방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전에 약을 먹어 보았을 때 이 환자가 투약이 용이한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내복약 투약이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가루약 형태의 약을 못 먹는 친구들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알약으로만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알약을 먹지 못하고 전부 다 가루약으로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럴 때에는 저희가 약을 지을 때 반드시 깨지 않고 알약의 형태로만 나가야 되는 그런 약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환자가 투약이 보다 편리한 약의 제형을 골라서 저희가 약을 선택적으로 지어야 되다 보니까 복약하기 편한 어떤 약의 제형을 좀 미리 말씀 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환자가 먹고 있는 급여 중이신 어떤 음식들에 대해서도 정보를 알려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보호자님들께서 사료 어떤 거 먹이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맨날 항상 똑같은 음식을 주시다 보니까 이제 사료명을 잊어버렸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소화기 증상으로 인해서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급여 중인 사료의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사료의 어떤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성분까지 막 다 외워서 오실 필요는 없으시고 사료명이라도 알아와 주시면은 이 사료가 괜찮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이전에 어떤 수술을 했었다든지 아니면 내과적인 큰 치료를 받았었던 이력 같은 게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미리 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술한 장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왼쪽 슬개골 탈구 수술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똑같이 슬개골 탈구가 다시 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1살 이전에 어린 아이에게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그 수술로 인하여 후유증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큰 치료를 받았다거나 수술을 했던 이력을 미리 알려주시면은 증상에 대해서 이게 재발을 한 건지 새로운 질환이 나타난 건지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환자가 지금 병원에 오시게 된 그 주증이라고 하죠. 뭐 소화기면 소화기, 호흡기면 호흡기 주된 증상이 일어난 시기를 좀 파악을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침을 한다고 내원을 하셨는데 한 며칠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보다는 환자가 한 3일 전부터 갑자기 기침을 시작을 했고 낮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 심해지고 있고 소리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좀 기한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환자에게 발생하고 있는 이 질환이 급성이냐 아니면 만성이냐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주증이 일어난 시기를 기억을 잘 되짚으셔가지고 저희에게 확인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을 오실 때 좀 가져와 주셨으면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토사물이나 분변입니다. 소화기 증상을 앓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구토라든지 설사를 동반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구토는 사실 구토 양상을 보고도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물 섭식 습관이 있다라든지 사람 음식을 자주 먹는 친구가 구토를 했는데 토에서 양파가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용혈성 빈혈을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토사물 같은 걸 들고 오기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은 토사물을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여주시게 된다면은 구토의 성상을 보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변 같은 경우도 환자가 지금 본 그 분변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가져와 주시면 검사에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현미경 검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감염병 검사 키트를 검사를 해봐서 전염병에 감염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그 변상에서 세균이라든지 기생충이 어떤 성충이 확인이 된다라든지 소화기 질환의 어떤 검사에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변도 혹시 챙겨와 주실 수 있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으로 촬영해 오게 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침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여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기침하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이 환자가 기침을 하고 있는 어떤 시간대, 하루 중에 어느 때 주로 기침을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침이 호흡기성 원인인지 아니면은 심장 원인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동영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질환이 바로 발작, 실신입니다. 두 질환은 사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보호자님께서 보시기에는 거의 동일해서 의식이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동영상을 찍는다라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심장에서의 원인이냐 아니면 뇌 내에서의 원인이냐를 감별하는 데 있어서 환자가 뭔가 의식이 소실되고 있는 그 시간, 전조 증상이라든지 의식이 소실되고 있는 그 모습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실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요. 보호자님께서 힘드시겠지만 혹시나 다른 분께서 그 촬영이 가능하시다면 환자의 모습을 촬영을 하셔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면 이 환자가 발작이다 아니면 실신이겠다 미리 가늠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 치료의 방향이 아예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환자에게 저희가 발작이나 실신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런 유사 증상을 또 보일 시에는 보호자님께 꼭 동영상 촬영을 사실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오셔서 물론 수의사와 면담을 하시면서 말씀으로도 어느 정도는 캐치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보호자님께서 조금 세심하게 챙겨주시면은 진료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라든지 물건들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